도배장판 같은 경우에 월세는 임대인이, 그리고 전세는 임차인이,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은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30대부터 60대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연령층인 20대 이런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변에 동생이나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조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공유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무엇이냐,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세입자로 집을 살고 있을 때 또는 내가 임대인일 때 어떤 물건에 대한 수리를 과연 어떤 돈으로,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도 생각보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령대 구애받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20대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말을 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바로 설명을 하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 같은 경우에는 월세하고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특이 케이스로 반전세도 있는데 이 반전세는 사실상 그냥 월세인 거고, 어쨌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깔세 이런 것도 빼고요. 자, 근데 이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이 수리 부담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주부님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세입자로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흔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 월세는 임대인이, 그리고 전세는 임차인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월세는 너무 쉽기 때문에 월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용 같은 경우, 수리 비용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바로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거, 가령 보일러 같은 거는 없으면 추워가지고 못 자죠. 이런 보일러 같은 수리 비용, 이런 필요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 있으면은 정말 유용한 거, 가령 예를 들면은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이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현관문, 그 다음에 신발 벗고, 그 다음에 문을 설치하는 거, 그걸 중문이라 그러는데, 이거 사실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있으면은 관리비도 절약되고 난방도 안 새 나가고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익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하고 필요비를 전부 다 임대인이 비용을 내야 됩니다. 물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복잡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우리는 머리도 너무 아프고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그런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 수리나 중문 이런 거는 전부 다 임대인이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냥 막 마음대로 해놓은 다음에 돈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서로 간에 그런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복잡한 게 전세인데, 전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전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전세, 요거를 채권적 전세 또는 임대차 전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채권적, 물권적, 이게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채권, 물권 얘기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아마 법률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것만. 자, 채권은 나랑 이 사람 단 둘이서만 효력이 있는 거, 요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권은 우리 둘이 계약은 했지만 내가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모두가 아는 거, 그리고 모두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요걸 물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집을 사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 홍길동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죠.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적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집을 소유한다는 거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만인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임대차 계약서를 썼을 때 이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름을 올리진 않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를 당사자 둘만 아는 거고 이 둘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고, 이 채권적 전세는 월세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물권적 전세는 뭐냐? 흔히 말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데, 제가 되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뭔가 저 혼자 약간 흥분한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아무튼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전세권 설정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빌려줬다고 증거를 남겨야지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못 가겠죠. 거짓말을 못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저당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 등본에 그 은행 이름이 적혀요. 아까 홍길동 집 이름에 다른 칸에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 이름이 적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는 만인이 인정을 하는 거고 만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똑같이 전세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전세권자, 즉 전세 세입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물권적 전세,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채권적 전세,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좀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은 뭐 여기 채권적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2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이 물권적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밖에 보호받지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전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전세는 이 채권적 전세라고. 자, 그럼 이 물권적 전세는 이 수리비용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냐?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수리비 청구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이 물권적 전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일러나 아니면 뭐 도배장판 뭐 이런 것들을 세입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그냥 채권적 전세이나 이 수리비용만큼은 물권적 전세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채권적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임대인이 뭐 보일러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세에 사는 사람이 보일러를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긴 많아요. 근데 뭐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는 요걸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이라 그러는데 임대차하고 전세권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눠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적 전세는 당연히 임대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이게 두 개가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이 수리비만큼에 대해서는 이 채권적 전세를 마치 물권적 전세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민법이라는 거는 서로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법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법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그 동네 분위기도 있고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며, 그리고 실제로 이 비용상환 청구, 즉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즉 이걸로 인해서 뭐가 좋아진 게 확연할 때, 근데 확연하다는 건 기준이 애매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굳이 계속 법으로 싸우고 뭐 요거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세우고 이제 가기보다는 저쪽에서 나한테 진상짓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요 정도 비장의 카드로 쓰시면은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과연 이 수리비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논짓거리도 아직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의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는 그냥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든 그런 젊은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주변 친구들한테 널리 공유.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